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정치적 문제가 많아서 이 파퓰리즘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와 이 베네수엘라 같이 그 좌파 파퓰리즘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 파퓰리즘 정책으로 해서 소위 좌파 파퓰리즘에 젖어 있는 이러한 그 흡사구 정책과 비슷한 정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파퓰리즘 정책이 저희들이 당에서 선정한 7가지 파퓰리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갔다는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게 7가지 저희들이 선정한 문재인 정부 7대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대책 추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다시피 지금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것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을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0명의 공무원이 증가되면 매년 4,500억씩 그 추가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 앞으로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추경에 대해서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대책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대책 공공 부분입니다. 지금 성과 연봉제 폐지 또 비정규직 제로 국민들로부터는 핑크빛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는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문이 지금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도로 철밥통 공공부문 시내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첩경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이 성과연봉제 폐지라는 것은 요 전 정부의 어떤 정책 지우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부문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진척이 있어야지 잘못해서 호봉제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 철밥통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보 분야 무대책 안보가 되겠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지원의 문제인데 이 사드의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평가를 더 넓게 더 길게 끌어감으로써 이것에 대한 배치 지연을 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 파퓰리즘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무대책 중소자영업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맛의 경제정책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최저임금을 하겠다는 분들이 결국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직장을 잃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또 중소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 중소자영업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 이것도 저는 대표적인 파퓰리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무대책 교육입니다. 지금 외고 자사고 일방적 폐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다양성 또 학교의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특히 4차 혁명을 앞두고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역행하는 처사고 이것도 그 앞에 전임자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적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다 특목고에 자녀를 보내고 남의 자녀들은 그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이런 정책으로까지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우리 부분 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무대책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급진적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외국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급격하게 탈원전으로 갔을 때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전력 요금의 폭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이 우선 국민들에게 원전이라는 것을 탈원전이라는 걸 내세움으로써 급진적인 환경 단체의 주장에 동의해 나가는 이런 파퓰리즘 성격이 있어서 이것도 분명한 에너지 대책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책 감옥입니다. 이 4대강 보호 개방 문제는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 정부의 소위 정책 지우기, 문제점 제기, 또 심지어는 나중에 도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4대강 보호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지금 가뭄에 대해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의 소위 목마름과는 관계없이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 위해서 4대강 보호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농촌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대표적인 파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시된 저희 7가지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적극적인 정책 소위 캠페인을 벌일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상곤 교육, 조대엽 고용노동, 송영무 국방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주에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세 분의 후보자는 도덕성이나 준법의식, 직무 적격성에서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여러 언론에서도 부적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현 상태로 과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한지부터 의심이 갑니다.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하는 이들 세 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흔히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가장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없듯이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레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합니다. 과연 현재의 국내 정국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초당적 성원 속에 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깊이 인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부실한 자체 검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건지 이 문제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야당을 일부러 시험대에 올려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야당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실 인사 문제에 근원적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추경 등 다른 현안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8일 출국에 앞서 추경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 현안 심의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진솔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지난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6.25 전쟁 67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여야 간의 물꼬가 트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서 우리 야당도 적절한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당 교문, 국방, 고용노동 상임위 간사위원들께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세 부적격 3종 세트의 후보자는 더 이상 장관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사 논문 80여 곳, 석사 논문 130여 곳, 학술 논문 44곳 이상에서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는 특채한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은 후 이를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반미 운동에 앞장선 전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대학 교수들의 학문의 진실성을 감독할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은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많은 방산 수주를 했는데, 송 후보자는 퇴직 이후 이 STX 조선의 법률 대리인인 율천에 취업을 해 한 달에 3천만 원, 2년간 10억 원에 이르는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보은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송영무 후보자의 딸은 이 STX 조선의 주식까지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송 후보자는 이외에도 위장 전입을 4차례나 하는 등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매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특권과 반칙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로 모든 서민들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을 청와대가 인사지명 전에 알고 있었고 한 달가량 내정을 늦추면서 대안을 찾았으면서도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송 후보자는 작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다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오기와 독선의 인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검증 라인은 대통령의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수석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자체 검증을 거쳤다고 국회에 보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방산비리 국방부 장관, 반미선동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이 나올 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정말 가관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대학총장 허가 없이 사회이사 등재로 사립학교법 위반, 사회이사 등재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출자도 하지 않고 한국 여론방송 등 주식 지분 보유로 상속증여법 위반, 상속증여세법 위반, 그다음에 소유 임야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직계 존속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윤리법 위반, 부양하지 않은 모친 소득 공제로 소득세법 위반 등 7가지나 되는 법률 위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법률 위반 의혹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숨이 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인사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장나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간사위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탕평, 대화합의 인사인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의 실체인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소통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을 폐쇄하고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소통을 강조하고 전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난해 왔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또 청와대와 여당이 정작 자신들은 홈페이지에서 자유 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올라오니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통 정부가 아니라 불통 정부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 사고를 가졌으니 국회가 뭐라 하든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든 오불관원이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독주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엊그제 우리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적 오행시를 비아냥거리는 오행시를 만들어 상대 정당을 조롱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런 비판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니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겸허하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소위 말하는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것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을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2천 명의 공무원이 증가되면 매년 4,500억씩 그 추가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 앞으로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부담,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이 앞으로 이루어질 추경에 대해서 단맛으로 추경을 짜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대책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대책 공공 부분입니다. 지금 성과 연봉제 폐지, 또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제로 국민들로부터는 핑크빛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는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 연봉제도 공공 부분이 지금 철밥통이랑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맛의 경제정책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최저임금을 하겠다는 분들이 결국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직장을 잃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또 중소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 중소자영업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 이것도 저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무대책 교육입니다. 지금 외고 자사고 일방적 폐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다양성, 또 학교의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특히 4차 혁명을 앞두고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역행하는 처사고, 이것도 그 앞에 전임자의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적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정치적 문제가 많아서 이 포퓰리즘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와 이 베네수엘라 같이 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서 소위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이러한 그 정책과 비슷한 정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저희들이 당에서 선정한 7가지 포퓰리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갔다는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게 7가지 저희들이 선정한 문재인 정부 7대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대책 추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다시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도로 철밥통 공공 부분, 시내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첩경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이 성과연봉제 폐지라는 것은 이 전 정부의 어떤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 부분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진척이 있어야지, 잘못해서 호봉제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 철밥통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보 분야 무대책 안보가 되겠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지연의 문제인데, 이 사드의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평가를 더 넓게, 더 길게 끌어감으로써 이것에 대한 배치 지연을 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무대책 중소자영업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다 특목고에 자녀를 보내고 남의 자녀들은 그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이런 정책으로까지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우리 부분 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무대책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급진적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외국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급격하게 탈원전으로 갔을 때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전력 요금의 폭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이 우선 국민들에게 원전이라는 것을 탈원전이라는 걸 내세움으로써 급진적인 환경 단체의 주장에 동의해 나가는 이런 파퓰리즘 성격이 있어서 이것도 분명한 에너지 대책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